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예, 금요일장입니다. 마치 오늘이 월요일 같은데요. 금요일장입니다. 12월 첫 시작하는 날이고,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에 앞서서, 어젯밤에 늦게, 밤늦게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과 한번 통화를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해서 한번 좀 통화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선생님, 그 첫 통화인데 제가 녹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좀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어제 그 저녁 늦게 좀 가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죄송할 게 아니고요. 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예, 뭐냐면, 왜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가입이 네, 저희가 보면 그 돈을 내고, 비싼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싼 돈을 내면서 왜 가입을 했는지, 요게 가장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혹시 선생님이 예전에 주식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가입하는 정도 배경까지 한번 좀 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일반 그런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씩은 다 겪는 이게 쪽박이나 대박을 한 번씩은 다 겪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 역시 그런, 이렇게 많은 그 쪽박도 차고 대박도 내고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돈이 제 잔고는 없어지더라고요. 결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량 종목이나 네. 아니면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이슈화돼 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집중으로 매집을 해서 네. 그 기간을 한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하다가 그러니까 매매를 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면서 이렇게 매매를 계속 해오면서 한 1년여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창출해서 이게 복리라는 걸 한번 깨달았거든요. 아, 그래서 얼마 정도에서 얼마로 되신 거예요? 제가 한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예. 아예 최고 수익을 낸 거는 8억까지 냈습니다. 8억이요? 예, 이, 2천만 원에서 8억이 된 거죠. 이러면 완전 고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예, 예. 신용 매매를 했습니다. 신용 매매를 예, 예, 했고, 예.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그 우량 종목이 좀 이렇게 괜찮은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해서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적은 수량으로 사서 적은 수량만 팔면은 그 금액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이 아, 예. 규모의 경제라는 걸 조금 깨달아가지고 예, 예. 많이 사서 많이 팔고 그 음, 수익은 작더라도 박리담회식으로 이렇게 계속 아, 창출하다 보니까 이 예. 복리가 쌓여가지고 2014년 그 겨울부터 해서 2015년 겨울까지 한 수익이 한 2천만 원에서 4억이 됐어요. 총 금액이. 그리고 와, 16년도는 별로 6월 달까지도 한 그 금액이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출금을 하고 예, 예. 기업에서 브렉시트 그 영국 예, 유럽 예. 탈퇴할 때 그 시점까지도 한 4억에서 한 6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한 예. 2억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네. 브렉시트에서 한번 깨졌어요. 크게 한번 깨지고 난 다음부터. 예, 예. 그때부터는 좀 사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자중하게 되고, 예. 그때부터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 쭉, 올 초까지 그냥 남들 다 수익 날 때 시장하고 좀 등져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안 나다가 쭉 가다가 올 한 3월 달에 그게 또 한번 이렇게 또 옛날처럼 이렇게 한 큰 수익이 한번 왔었어요. 올 예, 초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베팅 금액이 예. 예전에는 한 진짜 1, 20만에 하루 1, 20만 수익에도 참
축복하고 기뻤는데 뭐 하루 수익이 뭐 한 몇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예. 좀 사람이 좀 간사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좀 미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허황된 꿈도 많이 꾸고 예.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한 몇 종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한 신뢰만 쌓았고 그 시장은 전혀 보지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제 가장 큰 실수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가 좀 테마주 비슷한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게 됐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참 큰 실수가 한 3년 동안의 그 큰 수익이 절반 이하로 막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단 하루 만에 예, 예. 단 하루 만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렸었어요. 하루 만에. 와, 네,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딱 끊고 딱 쉬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예, 저도 그 주식을 참 오래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예, 끊을 때 끊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그게 예. 참 안 되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만회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강박관념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목을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서 여러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러 종목을 막 그냥 그런 뭐 묻지마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찍고 뭐 한 10% 20%막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뭐 풀 베팅을 막 들어가는 거죠. 풀 베팅이 들어가는데 예, 베팅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조정 신호가 딱 들어오니까 그걸 못 그쵸. 들고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던지게 되고 또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 또 쫓아 들어가고 그 행위를 그냥 뭐 몇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예, 예. 결국에는 저한테 남는 게 세금하고 수수료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아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또 단점이었던 게 시장을 잘 읽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개 종목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게 좀 사설 그 유료 전문가한테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예, 예. 사실은 뭐 그 광고가 핸드폰에 뭐 요즘에 그 네이버 토론방 이렇게 말하는 광고 있는데 무료 토론방 이런 데 몇 군데 갔었어요. 예, 근데 갔더니 예, 그래서 유료로 전환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 자꾸만 유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77만 원, 상비 77만 원인가 유료를 결제를 하고 들어갔는데 예, 카카오톡 그 톡이 예. 0.1초 톡으로 막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봤는데 뭐 지금 당장 이걸 안 사면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되니까 예. 그 순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호가가 움직이죠, 막. 예. 예,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더니 또 손절 라인을 그어줬는데 무조건 손절을 하래요. 네. 꼭 그 손절 라인을 또 터치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대량 금액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많은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매매를 하더라고요. 예, 맞죠. 근데 그게 한 서너 번 중에 예. 한 번 맞고 세 번은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일반 직장인인데 그러세요? 예. 하루 일과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일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눈을 떼지를 못하니까 업무가 안 되고. 선생님, 그래서 혹시 그 업종은 어느 업종? 예, 제가 지금 그 제조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이세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가 안 돼서 그렇죠.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환불을 하고 또 사실 전문가 수준이 예. 저도 뭐 주식 한 20년 정도 20년을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거기에 계신 분들 눈높이나 제가 하는 거나 거의 뭐 이상하더라고요. 요 시점에서 요 시점에 내려가는 거.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몇 군데 종목을 이렇게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검색을 했는데 예, 예.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 평생
아이고, 그 파트너가 뜨더라고요. 그 종목에 아이고, 해당되는 게 같이 이렇게 뜨더라서 예, 그 유튜브를 시청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청을 하니까 좀 달랐어요. 이제 기존에 있는 사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냥 일반 이렇게 TV 이렇게 하는 예, 사람들하고 예, 내용이 좀 이렇게 질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들과 그리고 뭐 무조건적인 매수 신호는 전혀 없는 것 같았고요. 좀 아이고, 한편으로도 지금 이택제를 겪어보니까 또 한편으로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시장을 너무 맞습니다. 관망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이고 공격적이지는 않고 너무 좀 예, 보수적이다. 예, 제 맞습니다. 투자 패턴이 좀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예, 예, 공격적인 사람이 예,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인 이런 또 애널리스트들 그 관계를 보니까 조금 새로운 걸 봤죠 시장에 대해서. 예, 이때까지 몇 개의 종목에 편중되어 있고 몇 개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그냥 뭐 전체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짧은 시간만 이렇게 계속 봐오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시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보는구나. 똑같은 시장을 이렇게 달리 보는 시각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네. 과거에 그 추천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 과거 데이터를 한번 들춰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들춰보니까 예, 제가 늘 다른 사람, 저도 이제 주식 경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식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는 공격적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기 하잖아요. 내가 뭐 그렇죠. 책임질 수가 없는 거니까. 맞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런 시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에서 적절한 그 최적의 그 수익을 내고 창출하고 네.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달리 얘기하면은 먹튀가 되는 건데. 예,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 주식시장에서 보는 때 가장 알맞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 했거든요. 그 선생님도 주식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의아한 게 저희가 도움 드릴 게 별로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 사실 이렇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 직장인인데 예, 예. 모니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니면 핸드폰을 보면서 시황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일이 그리고 중요하죠. 예. 업무를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종목에만 이렇게 치중될 수밖에 없고 음, 시장을 이렇게 읽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제가 회원 가입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예, 예. 욕심이 없다는 걸 좀 느꼈어요. 여기 아, 사설 그 팀들은 예, 어떻게 쓰든지 많은 매매를 통해서 짧은 수익을 많이 창출을 시켜가지고 이걸 광고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종목을 사요. 하루에도 한 10개 종목에서 20개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전문가들이라는 아, 사람들이 지금 사, 지금 팔아, 뭐 이런 신호를 빨리빨리 줘요. 근데 예, 보면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뭐 지금 뉴프라이드인가? 예, 예, 대마초 예, 그 미국 판매건 첫날 그 아침 9시에 네. 25% 오를 때 매수 신호를 주더라고요. 아, 25%인데 사래요. 아, 근데 샀어. 25%인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상한가에 매도하래요. 아, 근데 25%에 사서 30%에 팔면은 5%가 아니고 실제로 3%도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걔네들은 추구를 하더라고요. 좀 세네요, 좀 뭔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9시에 사서 10시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1시간 만에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또 10시부터 또 매매를 다른 종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뗄 수가 없어요, 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구나. 내한테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 졸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뭐 일과를 그냥 계속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맞을 수가 있는데 직장인들한테는 절대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바쁠 것 같아요. 그렇게 매매하면.
와. 예, 예,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미수매매를 한다든가 예, 신용매매를 한다든가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자 소득 이자에 대한 그런 손실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더 나을 수도 음,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한두 종목 성공해도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은 꼭 틀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첫 종목에 비중을 20% 실어서 들어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예, 그럼 다음 종목에는 비중을 30, 40% 넣어요. 예. 그러면 자기가 사고 2%, 3% 떨어지면 팔으라고 그래요.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앞에 내가 3%, 4%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쵸. 두 예, 배수 손해수질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좀 음, 아쉬운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환불 받고 예. 이제 그 평생 투자 파트너에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예, 예.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떠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시장? 사실은 그 올 한 10월 달까지는 예, 코스피 세상이었거든요. 예, 예. 코스닥이라는 거는 그 옛날 그 98년도 IMF 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그 정권의 힘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도 봤잖아요. 그래서 예, 예, 시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예, 어떻게 쓰든지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이제 상장을 하려는 시장에 도래해가지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코스피의 세상이었고 코스닥이라는 거는 정말 장외 주식으로만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네, 코스닥을. 근데 이번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실은 좀 걱정도 돼요. 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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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코스닥에도 우량 종목이 꽤 많지만 네, 대부분 천억대 미만의 그런 중소형 그 진짜 간판만 있는 음, 마치코파 회사인데 맞아요, 예, 그런 회사가 1년 만에 그 며칠 만에 그렇게 큰 성장을 한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천억짜리가 갑자기 1년 만에 1조가 된다고 네, 하고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사실 지금 돈이 이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네, 코스피에 대한 그런 그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네, 코스피로 바로 다 이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800이라는 이 코스닥은 500대에서 800대까지면 그한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20% 정도 성장을 해버렸는데 네, 솔직히 걱정은 되죠. 근데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코스닥이 그렇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코스닥은 아마 800은 계속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코스피는 뭐 지금 그 애널리스트 대표님께서 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 코스피는 대표님이 보시는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업종은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자동차 업종으로만 변중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좀 선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시장은 이렇게 보는데 네, 실전 매매는 그렇게 안 돼요. 실전 매매는 이상하게 네, 빨간색만 보게 되고 막 이렇게 예, 움직이는 족수만 이렇게 쫓아가고 음. 이게 개미들의 습성인가 봐요. 아유. 근데 뭐, 네, 이렇게 그 한 번씩 이렇게 깡통도 경험하고, 사실 예, 많이 했습니다. 예, 주식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몇 번은 흐름을 탔잖아요. 예, 이젠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다 예, 아는, 맞습니다. 예, 다 잘 알아요. 알죠. 다 아는데, 그냥 업무에 이제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제 생각에는, 그, 저희 회원 중에는 그, 전업 투자자분도 있고, 그리고 예, 증권사 직원분들도 좀 많아요. 예, 예, 그리고 아주 좀 제하에 있는 분들도 좀 있고,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유가, 돈을 내는 이유가 그냥 그거에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그냥 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혹은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떨어질 때, 혹은 뭐 지수가 이렇게 꺾일 때, 이렇게 반등하는 것들이 그래도 생기잖아요. 아무리 지수가 빠져도. 예,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한 정도로 저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아마 뭐 주식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주식은 이제 잘 하시는데, 이제 뭐 그냥 호흡을 좀 천천히, 그리고 업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령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줄 때는 정말 냉철하게 그냥 중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음, 아, 이 시점에서는 손절매하세요. 이 시점에는 이익 실현하세요. 이 시점에서는, 아, 이 종목은 지금 안 좋습니다. 이쪽 종목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막상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아, 손절매가 안 되고, 그쵸, 익절이 안 되고, 그 수익 실현이 안 되고, 똑같은 그쵸. 거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전문가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겠다. 음, 아, 그 이때까지 20년을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구다이로 해왔는데, 예. 아,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저도 이제 음, 시장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좀 있으면, 아, 저도 그걸 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요즘 너무 참 유튜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보면 이게 쉽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어디서. 예. 그걸 보면서, 아, 제가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주관적인 거를 좀 많이 배제시켜야지만이 좀 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반 개인들 투자자들께서 정말 적은 돈으로 대박을 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아주 예. 어렵든지,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네. 정말 건전한 정석 투자를 해도 소액 그렇게 큰 적정 좀 적정한 자기의 한 20%의 그 재산을 투자해서 제 생각에는 한 1, 2년 아니면 두 배, 세 배가 아닌 한 많게는 한 1000%까지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그런 그 깨달았거든요. 한 번은 요번에 한 번 아,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잘 못 본다는 게 음,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기 대표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아, 이 사람들하고 하면 한번 해보자. 그 나의 음, 경험과 그 음, 이쪽의 정보력을 가지고 제가 음, 아마 실전을 하면 음, 뭐 옛날에 실수를 이렇게 절대 그몇 수십 번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예. 그래 이제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아,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좀 많이 찾았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저희도 뭐,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호흡이 좀 느리니까, 오늘 같은 예, 많이 시장, 많이 늦더라고요. 그쵸, 예. 오늘 같은 예, 시장에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회원분들이 혹시 이런 거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긴 하거든요. 예, 그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 중에 대부분이 좀 연세가 좀 많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주식을 매일 보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 비중이 되게 커요. 되게 자산 비중이. 예, 주식 투자 비중이 뭐 1억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일단 딱 회원들이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어 전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의 부모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느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오늘 예. 뭐 상한가, 그러니까 어제 그 규제 완화 소식 때문에 오늘 차바이오텍인가요? 상한가 갔던? 그쵸. 그런 예. 종목을 부모님이나 뭐 형한테, 뭐 저희 친형한테 이렇게 추천 못 하거든요. 형 그렇게 아침, 하면 안 되죠. 그쵸? 형 예, 혹은 그때가 뭐, 추천하면 안 되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형 혹은 뭐 엄마, 아빠 오늘 아침 뭐 하나 움직일 거야. 돈 왕창 걸어. 이런 말 절대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회원한테 좀 하려고 고 있거든요. 조금 느려도 아 진짜 가족한테 뭐 추천할 수 있을 종목이면 추천하자 뭐 이런 주의라서 상당히 조금 느리고 아마 답답할 겁니다. 예,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예, 그 내일이면 이제 중국인 그 관광객들이 첫 이렇게 입국을 하는데 그쵸. 네, 증시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뭐 선반영은 됐지만
예, 이게 앞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러한 그 이후로 계속 관광객들은 더 증가한다라는 그런 포트를 한번 말씀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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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한한령 때문에 한 2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풀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한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를 예, 보니까. 예, 예, 그럼 사실은 이맘때면은 좀 많이 늦었지만 뭐 네.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은 사실 베팅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음,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도 종목을 선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종목은 네, 많이 가는데 네네. 꼭 내가 사는 종목은 안 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솔직히 좀 답답은 하죠. 그렇죠. 답답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하나 투어는 그 예전에 매수를 했다가 예, 얼마 전에 매도를 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한참 불 붙을 때 조금 쉬었다가 예, 다시 이게 2차 상승이 혹시 나오는 종목이 이 안에서 생긴다면 예,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근데 아, 일단은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수익을 내신 분은 뭐 7, 80% 정도 수익이 나고 하나투어도 한 4, 50% 이렇게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일단 이익 보전하자를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번 거 일단 킵해놓고 다시 시작하자를 결정해가지고 매도를 한번 했는데요. 일단 그렇지, 째려보고 있습니다, 다시. 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매도한 금액보다 좀 높으면 네. 다시 좀 매수하기가 매수하기 망설이게 겁나요. 되거든요. 예, 예, 또 맞아요. 왠지 또 꼭지인 것 같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예,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 보통 물량을 좀 남겨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안 꺾였다면 물량을 좀 남겨뒀을 것 같았는데 시장이 꺾이니까 물량도 그냥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회원분들도 아마 아쉬움이 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파마리서치 다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예, 그 오늘 세게 가던데, 그렇죠. 아, 그래서 좀 배가 아픈데 일단은 진짜 갈 놈이라면 뭐 계속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몇 달 동안. 그쵸. 추세가 거품인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사죠. 그쵸. 거품인 거는 다 아는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그쵸. 예, 확실한 데만 가는 것 같아요. 오르는 종목에만 계속 음, 몰리는 것 같아요. 예, 다 그, 거품이죠. 말도 안 되죠.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보통 저희, 그러니까 예전 회원들 빼고 최근에 네, 가입하신 고객분들 중에 일부는 네, 계좌 손실 꽤 큰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예, 저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혹시 마음이 이제 좀 주식 매매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정말 저는 매매를 소극적으로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소극적으로 하면서 보수적으로 해오면서 그걸 수익을 창출을 했는데 한 번에 큰 손실로 인해 가지고 예전 아주 그 초보적인 그런 방식을 투자를 음, 다시를 했는데 예. 이제는 대표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면서도 그, 충분히 수익을 나는 거를, 큰 돈을 음, 버는 거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다시는 똑같은 일을 두 번 하면 바보라던데 저는 세 번, 네 번 하고도 똑같은 걸 또 하니 참 바본가 봐요. 아, 그래서, 그래서 꼭 옆에 누군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혹시 이제 바라시는 거가 있으신가요, 혹시? 바라는 거 있죠. 예, 예, 많죠. 예,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주식시장에 있으면 네, 여러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만 네, 그, 저는 혼자거든요. 예, 예. SNS는 혼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만감을 느끼는데 주시장은 반대로 여러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지만 실제로는 나 혼자 싸우는 거거든요. 예, 전투를 할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또 사실은 주변에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없지만 사실은 본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식을 내면은 뭐 부업에 해당되는데 예, 왜 직장인들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음, 사실대로. 예,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대표님이 해주신다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제가 한 이틀 무료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예. 친절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친절하고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좀 과도하게 친절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종목 상담도 상당히 잘해주시고 아, 답변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늦은 시간인데도 난 퇴근하는 줄 알았었는데 늦은 예. 시간에도 이렇게 답변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아, 혹시, 그래서 뭐 네, 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쪽에 그 유료 회원 그쪽에는 회원이 한 800명, 1000명 네, 넣더라고요. 한 네, 애널리스트 한 명에. 예, 근데 아유, 그러니까 맨투맨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좀 그런 부분에 만족을 하고요. 물론 평생 이거 파트너가 회원 수가 많아지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그 저희가 아마 이번 연도까지 네. 회원을 좀 받고 아마 이제 안 받을 예정이에요. 일단은 뭐, 예, 막 그런 예, 거는 좀 좋은데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또 네, 잠시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지금 통화가 조금 예, 길었는데 예, 끊고 한번 다음에 다시 전화드리면 예. 오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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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상담을 받을 게 몇 개 있는데 다시 전화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조금 두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밤늦게 뭐 가입을 뭐 했다 이렇게 해서 관리자한테 이야기 듣고 어 전화를 이렇게 바로 했는데요. 그 관리자한테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주식을 세게 하셨던 분이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주식을 세게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랑 호흡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좀 돼가지고 전화를 했던 거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사실 못 물어본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주식을 할 때 화끈하게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이 만만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보통 주식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저 역시도 그렇지만 안전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안전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 변동이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플러스 한 30%씩 났다가 뭐 마이너스 30%씩 빠지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는 주식은 이 평균값이 있으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려도 이 평균값을 따라가는 것들, 위아래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것들. 하지만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계좌의 상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있는 계좌가 뭐 1년 지났을 때 뭐 1억 뭐 2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전하게 2천만 원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1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하는 방식에 따라서 3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2천만 원 벌었으면 마이너스 2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8천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변동으로 보면. 그쵸? 그럼 1억이 2억 됐다라는 거는 그쵸? 빵원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미수를 썼다면.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택하는 거죠. 상승을 할 수 있는 범위랑 하락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보고 그래도 너무 무서운 거는 좀 지양하자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게 과거에 주식하셨던 분과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거를 오늘 조금 급하게 두서없이 한 이유는 이제 시장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시장이 지금 딱 요래요. 제가 이거를 일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ETF로 볼게요. ETF나 뭐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ETF로 일단 코스피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활발해요, 현재. 신용잔고가 10조가 넘었다라고 하죠. 그죠?
어, 지금 상당히 저는 무서움을 좀 느끼거든요. 너무 불이 붙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불이 붙었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 시장이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쑥쑥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불을 누가 질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만약에 이 급한 상승이 쭉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시장에 불을 지핀 사람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이것을 좀 보는 건데요. 특히 어,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스피는 꺾였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몫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개인들 오늘도 1,300억을 매수했어요. 오늘 개인들은 기간 누계로 좀 봐도 어, 최근에 많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 6개월 동안 개인들의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개인이 사면 왜 안 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매수했다라는 것은 그쵸? 어디서 매수를 했을까요? 기관 혹은 외국인의 물량을 얘네들이 판 것을 개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의 방향을 잡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그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반대편에 거래 상대방이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한 겁니다. 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 시장을 보면 어, 오늘도 보면 음, ETF를 한번 봐볼게요. 오늘도 보면 바이오 일간 차트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그죠? 소프트웨어, 미디어 요 정도 애들만 좀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인데요. 요거 지금 말씀드렸던 거 뭐 바이오 관련 뭐 미디어 뭐 이쪽에 뭐 게임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쵸? 소프트웨어 쪽 뭐 약간의 반도체 쪽도 있고요. 어, 요런 쪽 업종이 어제 그 얘기했던 정부 정책의 어떤 규제 완화 요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오른 것들이 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것들은 금방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정리를 좀 해자 보면 시장을 일단은 음, 시장을 일단 제가 종가 차트로 한번 펴볼게요. 종가 차트로 조금 두텁게 해서 종가로 한번 봐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두텁게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면 어, 여기 시장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그쵸?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월간 차트로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똑같아요. 마치 프랙탈처럼 시장이 상승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상승하는 주식들은 가는데 하락하는 주식들이 이렇게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같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되죠. 이렇게 다시 상승이 시작되고 근데 여기 언저리부터도 다시 또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언저리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부터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오늘 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왔거든요. 요 모습, 끝에 모습이. 그 위에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만약에 진짜 상승으로 간다면 1차적으로 이 전고점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전고점을 살짝 뚫었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는 보여지긴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여기를 테스트하는 게 남았습니다. 윗부분. 그죠? 이제 800포인트,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796포인트거든요.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파를 하고 가는지, 이게 간다면 진짜 시장은 가는 것이고, 여기를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하고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가다가 꺾였고, 코스닥은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요. 코스피, 코스닥. 그랬을 때, 이 코스닥에 사실은 어떤 모멘텀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붙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정책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진짜로 확 들어 올라가려면 코스피가 올라가야지 코스닥이 더 힘을 받고 올라갑니다. 혹은 코스피가 더 이상 빠지지라도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 지금 코스닥만 볼 것이 아니라 코스피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연말에 가면 코스피가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하게 코스닥이 뭐 배당 이슈가 나오고, 그죠? 뭐 세금 이슈가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으니까, 그, 대장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매수세들은. 근데 이 매수세의 증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 대장주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가 하루 이틀 반등하고 내려가고 반등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매수의 그 누계가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요거를 한 번만 보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를 보면 기간 누계를 보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수 누계예요. 그렇죠? 이 보면 이 거래 대금도 계속 이렇게 오르거든요. 오르가다가 이 거래 대금도 이런 더 이상 과거의 거래 대금 이상을 더 사지 않고 팔아버리는 요 순간이 밑에 검은색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락에서 이제 상승 전환될 때도 여기서부터 살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모르는 거고요. 적어도 요 정도에서 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락하고 있었던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는 한번 들어가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내 모습이 좀 더 좋아요. 코스피보다는. 예. 요거는 요런 모습이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거래 누계가 깨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과거에 쭉 올라왔다가 요 정도 왔거든요. 여기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최대로 많이 샀을 때보다 나는 시장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지금은 내 외국인을 보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나 이거 더 살 거야 라고 해서 과거에 샀던 그 누계 금액보다 더 산다면 그때 지수는 마음 놓고 좀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요 누계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수든 주가든 이렇게 하락하던 것들이 하락을 멈추려면 파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 매도를 안 하면 하락이 멈추게 되고 옆으로 기다가 이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누군가는 사야 돼요. 그렇죠? 이 사는 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거든요. 이 누적을 그래도 좀 보면서 하자라는 거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과거에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는 이런 누적 그래프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더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산도 이뤄졌고 급락도 나왔고 시장이 들쑥날쑥하고 매물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이렇게 좀 헷갈리고 어려운 장일 때는 잠깐 쉬는 것도 괜찮다. 저희가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를 전량 이익 실현한 지 한 3, 4일 됐나요? 3, 4일 뭐 그죠? 근데 3, 4일 만에 벌써 주식 금단 형상이 일어나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 다음 주도 아마 이런 정부 정책 관련한 주식들이 들썩거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보고 일단 지수가 돌아가는지를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를 보자라는 거고 이 지수 안에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저 그런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저 그렇다 하면 이 누적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계속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요런 한두 번에 오늘처럼 요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수나 종목의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엔 붙잡고 있으면 하락으로 가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게임주에 관련해서 조금 산업 이야기를 좀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건 제가 월요일 날 한번 다시 드리고 어,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탁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두 종목 정도에 오를 수 있겠지만 한 업종이 단체로 오르고 또 단체로 빠지고 이런 곳은 위험합니다. 일단 위험하고 우리의 돈은 일단 소중한 것이고 수익을 일단 챙겼으면 조금 다시 냉정을 찾고 다시 들어갈 때까지 좀 침착하게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주식 매매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두서없이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오래된 회원분들은 괜찮은데요. 최근 한두 달 뭐 안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꼭 카페에 꼭 그 가입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전에 문자나 이런 영상으로 드리지 못하는 디테일한 것들은 좀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많이 활성화는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좀 올리려고 하니까요. 그 카페로 꼭 많이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12월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